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앉아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또 감독님 이 영화 많이 보셨을 테지만 여기서 보시니까 또 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 일단 세 분의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 재심의 감독인 김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진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실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상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20분여간 짧게 이야기를 영화에 관한 걸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주간지 매거진의 장성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문 대표님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님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법정 드라마 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예, 그리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주 흥행 대박이 예약된 것 같아서 우선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주신 우리 또 김태균 감독님께 미리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도 주었죠. 예, 아주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슴이 먹먹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기 계신 변호사님께서는 영화 속에서 자신을 연기하는 배우분을 보셔야 되는 기분이 되게 색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생긴 게 많이 달라서 제 눈엔 똑같이 상상하시고 보이는데 보시면 몰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미안합니다. 사과 말씀을 이렇게 그럼 외모 빼고 다른 점은 많이 닮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성물이다가 또 인권적인 일을 하게 되는 이 과정들, 변화의 모습들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영화 속이랑 그대로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자리에 그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재인 대표님하고 박준영 변호사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네. 이제 엄궁동 사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이제 원래는 문재인 전 대표님이 변호사셨고 원심 변호사셨고 지금은 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원심 변호사가 재심 변호사로 이렇게 그런 자격으로 모시고 있는 거네요? 엄궁동 살인 사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밋밋한데요. 그 당시는 낙동강변 2인조 강간 살인 사건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정말 경찰에 오늘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가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그 변호인을 맡았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게는 제 변호사 평생을 통해서 가장 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혹시 재심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몇 번 면회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건을 우리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으셨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뤄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정말 무죄를 선고받는 일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과거에 하셨던 변론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재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변론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냐면 그 당시에 고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서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 3사람을 또 증인으로 신청해서 저 법정에 세우기까지 하셨거든요. 고문에 대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재판부가 배척을 했었습니다. 26년이 지나서 제가 그 3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산 사건이나 삼리 사건의 재심 결과를 보시고 또 이렇게 재심이란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재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나란 일 하실 때 사법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국가기구, 뭐 큰 기구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관 꼭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심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고문으로 이 범인으로 조작당한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가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또 재심 변호사의 고군분투.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고군분투하고 그게 아니고 국가가 하나의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또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영화 속에서도 그 현우가 법이 뭔데 네. 이 법이 해결해 줄 수 있냐, 법이 이 새끼를 잡아놓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네, 지금 방금 아주 정확하게 네. 아니요. 영화 속의 대사는 더, 네네, 인용을 더 하셨죠. 강렬했는데 네. 제가 좀 순화시켰어. 네네. 예. 제 욕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네. 그 정도여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그래도 밝혀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하죠. 또 설령 억울함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아마 영화 속의 현우는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손해배상금도 받게 될 텐데 그 돈을 받은들 그 10년의 그 세월 또 출감 후에도 무죄 선고받을 때까지 살인범으로서 살아왔던 그 무너진 세월들 그 가족들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 어떻게 보상할까요? 저도 저는 주로 시국 사건 재심들을 해서 조작 간첩 사건 그런 사건을 한 2-3건 그렇게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수감 생활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간첩이라고 그렇게 또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30대 40대 청춘 시절에 잡혀 들어갔는데 나중에 무죄를 받았을 때는 70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전체 인생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국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인생을 망가뜨린 이 고문 경찰관들 또는 부패했던 그 검사들 심지어 이 피고인의 절규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이 재판부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박준영 변호사님께서도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또 문 대표님께서도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회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죠. 그런가요? 어떤 감인가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제작진들 모두 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께서 만약에 더 높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가시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를 본 저희 모두도 대표님께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왜 탈북자 이우성 씨 그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조작해서 다행히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열심히 변론을 해서 건대 무죄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정말 엄청난 고초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정원에 의한 간첩 조작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 그러니 이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이 사법이 그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사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고통을 가하는 이런 세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청산해야 될 아주 오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영화 보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가 변호사를 하나의 영웅으로 불쌍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구명해주는 한 영웅으로 그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에 서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린 점이 가장 가슴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신데 아마 감독님의 힘주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박진영 변호사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났을 때 박진영 변호사가 만약에 정의로운 변호사, 나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코스프레를 했다고 하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역시 변호사님 공이 크군요. 박진영 변호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자기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한번 떠보려고 했던, 한번 이름을 날려보고자 했던 변호사였고 실제로 괜찮아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 방송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이 조연 최군을 설득해서 재심하자 영화 속에 보이는 그런 장면들 정말 똑같네요. 비슷한 거죠. 그런 변호사였기 때문에 제가 박진영 변호사를 영화에 모델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변호사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 영화의 큰 줄기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사실이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직업이 장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희 집으로 전화가 오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그렇게 기뻤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 물건 팔리니까. 그런데 아버지 직업과 제 직업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남의 불행으로 먹고 사는 직업. 그 남의 불행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얼마나 남의 불행에 대해서 배려를 했는지. 물론 저는 최군의 재심을 도와줬긴 했지만 그 초반에는 어떻게든 재심 판결을 이끌어내가지고 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제 사심이 너무 깊이 개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10년에 최군을 만나서 재심을 추진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 말에 끝이 났는데 한 6년 동안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면 사람이 만드는 세상도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조약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영화관 안에서 보는 영화 한 편이 정말 극장 밖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한 가닥 희망을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품게 됐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의 목소리가 됐으면 하시는지 세 분께 차례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제 이 영화가 만약 널리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보게 된다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 한 명 한 명이 어떤 감시자가 될 수도 있고 관찰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는 분을 뭐 권력자로 뽑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 좀 기억에 남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대표님 말씀도 정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힘없는 그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현우가 유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정말로 자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경찰관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아닙니다라고 해도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들어주지 않아. 오히려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끌어내고 아마 검찰에 가서는 또 경찰이 때려서 내가 허위 자백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또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검사도 그 이야기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 법정에서도 외쳤을 겁니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자백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거짓말이냐. 또 설명하면 다들 많이 봤죠. 예, 아니요. 라고만 답하라. 이렇게 제대로 하소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 말만 제대로 들어주면 진실은 늘 밝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변호사 할 때 이렇게 제대로 좀 많이 들어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호사에게 상담 오는 사건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없는 사건도 많아요. 이미 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거나 절차를 다 놓쳐버렸거나 억울한데 딱한데 도와줄 수 없는 사건들. 그래서 이게 이래 해서 안 됩니다 라고 간단히 돌려보낼 수 있죠. 그리고 변호사는 다시 또 돈 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것인데, 그러나 그 말들을 끝까지 다 들어주면,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말하자면 반분이 풀린다. 그래도 속이 많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좀 약한 사람들 이야기 좀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세상. 오늘 이 영화 보면서도 다시 한번 참 간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억울한 일인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보면 대부분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억울함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밝히고 누명을 벗겨주는 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끔 하는 일, 또 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이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 일 자체가 대표님의 생각과 비슷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사실과 픽션이 섞여 있는데요.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면 국가기록원에 가가지고 몰래 사진 찍었습니다. 이거. 관련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싸이월드 랜덤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페이스북 뒤지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언제 또 오겠습니까? 공권적인 조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을 풀려면 누군가를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불러와야 되고 또 모든 자료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피해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권적 조사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대표님 어깨가 더 무거워져서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 분의 간략한 인사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가 영화의 또 대박이 아직 안 났어요. 이제 오늘로 오늘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갑니다. 네. 우와. 대표님이 예언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네, 헐리우드 영화의 공세 속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저희 영화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제 다른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욱더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정말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울림도 크고 또 재미도 있잖아요. 뭐 영화 보는 내내 몰입돼서 영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만 명. 예, 뭐 그들이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다들 이렇게 이 영화 많이들 보자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좀 덜 슬픈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1,000만이 되면 저는 죽을 때까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담이 너무 크고요. 제가 대표님은 2번 뵀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작년 한 여름 이후에 확 떠버렸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높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유명하신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대표님 2분 만나서 느끼는 감정이 동일한 부분이 딱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하셨던 그 엄공동 사건에 그 억울한 억살이 하셨던 분을 대하는 마음, 그 대하는 눈빛을 저는 오늘도 또 봤거든요.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거든요. 그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마음이 제가 봤던 어떤 정치인 다른 분들한테 이 얼굴을 못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화 보시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치시는. 정말요? 저는 옆에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 저는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전혀 슬프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우셨어요? 좀 동화가 됐어요. 아까 우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수십 년 전에 살인 사건들이 그 이후에 DNA 조사 이런 거 통해서 그 무죄로 밝혀지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맡았다가 성공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재심을 하고 있는 그 사건만 해도 그 당시의 증거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만 돼 있다면 그때는 DNA 검사 같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DNA 조사 하나만 가지고도 사건은 금방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 증거 자료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제대로 쭉 보관하는 그런 제도만 갖춰 놓더라도 우리가 이게 사법 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나중에 억울함을 받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우리 박준영 변호사에게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 자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공약 하나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다 뿌듯하네요. 그러면 세 분 함께 무대 앞으로 모시고 마지막 인사 하시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놓으시고 세 분 무대 중앙으로 서시면 함께 잠깐 객석을 바라봐 주시고 다 되셨나요? 네.
그럼 같이 고개로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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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네. 해서 제가 몇 번 면회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건을 우리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으셨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뤄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다 하지 못한 그 정말 그 무죄를 선고받는 일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과거에 하셨던 변론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재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변론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냐면 그 당시에 고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서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 3사람을 또 증인으로 신청해서 저 법정에 세우기까지 하셨거든요. 고문에 대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재판부가 배척을 했었습니다. 26년이 지나서 제가 그 3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산 사건이나 삼리 사건의 재심 결과를 보시고 또 이렇게 재심이란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재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나란 일 하실 때 사법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국가기구 뭐 큰 기구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관 꼭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심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고문으로 이 범인으로 조작당한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가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또 재심 변호사의 고군분투.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고군분투하고 그게 아니고 국가가 하나의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또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영화 속에서도 그 현우가 법이 뭔데 네. 이 법이 해결해 줄 수 있냐, 법이 이 새끼를 잡아놓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네, 지금 방금 아주 정확하게 네. 아니요. 영화 속의 대사는 더, 네네, 인용을 하셨죠. 격렬했는데 네. 제가 좀 순화시켰어. 네네. 예. 제 욕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네. 그 정도여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그래도 밝혀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하죠. 또 설령 억울함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아마 영화 속의 현우는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손해배상금도 받게 될 텐데 그 돈을 받은들 그 10년의 그 세월 또 출감 후에도 무죄 선고받을 때까지 살인범으로서 살아왔던 그 무너진 세월들 그 가족들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 어떻게 보상할까요? 저도 저는 주로 시국 사건 재심들을 해서 조작 간첩 사건 그런 사건을 한 2-3건 그렇게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수감 생활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간첩이라고 그렇게 또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30대 40대 청춘 시절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생긴 게 많이 달라서 제 눈엔 똑같이 상상하시고 보이는데. 보시면 몰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미안합니다. 사과 말씀을 이렇게 그럼 외모 빼고 다른 점은 많이 닮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성물이다가 또 인권적인 일을 하게 되는 이 과정들, 변화의 모습들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영화 속이랑 그대로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자리에 그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재인 대표님하고 박준영 변호사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네. 이제 엄궁동 사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이제 원래는 문재인 전 대표님이 변호사셨고 원심 변호사셨고 지금은 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원심 변호사가 재심 변호사로 이렇게 그런 자격으로 모시고 있는 거네요? 엄궁동 살인 사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밋밋한데요. 그 당시는 낙동강변 2인조 강간 살인 사건,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정말 경찰에 오늘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가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그 변호인을 맡았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게는 제 변호사 평생을 통해서 가장 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혹시 재심을 할 수 없을까.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앉아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또 감독님 이 영화 많이 보셨을 테지만 여기서 보시니까 또 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 일단 세 분의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 재심의 감독인 김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실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상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20분여간 짧게 이야기를 영화에 관한 걸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주간지 매거진의 장성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문 대표님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님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법정 드라마 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예, 그리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주 흥행 대박이 예약된 것 같아서 우선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주신 우리 또 김태균 감독님께 미리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도 주었죠. 예, 아주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슴이 먹먹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기 계신 변호사님께서는 영화 속에서 자신을 연기하는 배우분을 보셔야 되는 기분이 되게 색다른. 나중에 무죄를 받았을 때는 70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전체 인생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국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인생을 망가뜨린 이 고문 경찰관들 또는 부패했던 그 검사들, 심지어 이 피고인의 절규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이 재판부,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박준영 변호사님께서도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또 문 대표님께서도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회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죠. 그런가요? 어떤 감인가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제작진들 모두 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께서 만약에 더 높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가시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를 본 저희 모두도 대표님께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왜 탈북자 이우성 씨 그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조작해서 다행히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열심히 변론을 해서 건대 무죄를